우선 이 시간에는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이분이 그린슨이 주장하는 작업동맹 워킹 얼라이언스에 관해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워킹 얼라이언스의 개념을 주창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제첼 같은 분은 치료동맹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린스는 같은 의미로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워킹 얼라이언스하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이 두 가지로 임상 상황에서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에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데, 그 트랜스퍼런스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워킹 얼라이언스, 하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구별을 하고 있다고 우선 이해하시고, 그럼 워킹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많은 또 학자들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린슨처럼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임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요인들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환자 쪽에서 워킹 얼라이언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여기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전이라는 것은 나르시스틱 전이가 아닌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오브젝트 리레이션스가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던 세계에서 어머니와의 어떤 심바이오틱한 공생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리 개별화가 돼서 대상과 내가 다른 상태, 각각 다르다는 전제에서 그 대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대상 관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성숙한 이고가 있는 분이 이런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하는 학파에 따라서는 프리에더퍼럴 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아직 뉴라틱한 레벨에 가지 못한 초기 환자들을 보지만, 초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를 이룰 만큼 이고가 성장할 때까지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 이게 프리에더폴 환자를 보는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온전하게 워킹 얼라이언스가 있다 없다라고 볼 부분이 아니라 정도 문제로 어느 정도 협조가 점점 잘한다 하고 이해한다면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석과의 관계, 치료 관계라고 하는 것도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독립된 인격자로서의 대상들과 그리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 셀프, 내 이고가 건강한 어느 정도 분리된 독립된 이고 상태
셀프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작업동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환자가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왜 환자가 트랜스퍼런스가 전이를 형성할 것인가? 전이의 형성을 본다면 여기에는 과거의 삶 속에서, 특히 초기의 생애 속에서 instinctual dissatisfaction, 역동적인 불만족,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욕동이 만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태로부터 오는 반응이란 얘기. 그래서 과거에 욕동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이 역동을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거에 불만족된, 과거에 충분히 디스차지하지 못한 어떤, 충분히 방출하지 못한 이런 본능적인 충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방출할 대상을 찾고 있어서, 우선 치료 관계에서는 가까운 대상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치료자에게서 대해서 이드의 내용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리비도나 어그레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결핍에서부터 이러한 트랜스퍼런스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로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하나 기여하는 부분은 분석 상황 자체가 트랜스퍼런스, 그 중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게 꼭 제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망라할 수 있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선 하이 프리퀀스 오브 비지트란, 방문을 빈번하게 하는데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주 4회, 5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나죠. 아주 클로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여기 전이정서가 발생하기 쉬운 관계에 있게 되죠.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돌보는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주 3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극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이걸 견뎌낼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주 3회, 4회, 5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이 워킹 얼라이언스가 안 일어나는 것하고 서로 맥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뉴라틱한 환자를 보던 그 에너지 가지고 몇 사람의 에너지를 써야 프리에드퍼런 환자 하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를 뒤에서 그냥 따라가면 힘들지 않는데, 소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끌고 갈 때는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long duration of treatment죠. 우리가 이런 정신분석에서는 보통 몇 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이, 특히 작업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우리 단기치료, 특히 어떤 인지 행동치료 쪽에서 본다면 보통 그분들은 치료를 뭐 10회,
20회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치료의 개념이 다르겠죠. 우리는 환자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 치료하고 어떤 면은 그분의 성격 구조에까지 어떤 정신기구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데 이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작업동맹이 일어나기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통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자유현상이 가능하게 하고 또 판타지가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속에서도 환자 스스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죠.